값을 갖거나 하겠다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H 프라임 X 그래프 그려줬어? H 프라임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요.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원래는 H 프라임 X가? X가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아닌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던데? 왜? 이거라고 하던데 답지가? 그렇게 된다고? 건데 평가원 답지인데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X 제곱 AX 제곱으로 묶었을 때 3분의 1X 마이너스 A니까 X가 3에서 해를 갖고 여기서 중을 갖고 이렇게 한번 계속 해볼래? 그래서 저걸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러면 왜 잘못 그렸어? 왜 잘못 그렸냐면 극값이 극값이 아니라 H 프라임 X가 0이라는 게 점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밖에 아닌데? 몰랐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거 그림만 보고 알겠는 건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 못했죠. 이거는 교점이잖아. 이건 알아야지. 그래서 삼중근 그래프를 그려버렸어. 삼중은 이렇게? 이렇게? 너무 논리의 비약인데? 그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hx가 fx-gx로 주어졌잖아. 얘를 이렇게 잡는 거야, hx를. 그 다음에 f0는 g0라 했잖아.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f0는 g0라 생각하면 안 되고 f0 빼기 g0가 0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h0가 f0 빼기 g0가 되겠고 얘가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잖아. 근데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의 그래프가 0과 2에서 교점을 생긴단 말이잖아. 그 말은 ax 곱하기 x-2라는 인수분해로 네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 교점을 보고 나는 이건 봤는데 이건 못 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교점이란 것은 0이 되는 점이잖아. 0이 되는 점이니까 이 점과 이 점에서 해를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fx가 3차니까 미분하면 2차고 2차 gx는 2차니까 2차 미분하면 1차고 그러면 fx 빼기 gx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는 2차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해가 0이랑 2를 만들어내야 돼. 대신에 개수는 몰라. 개수는 몰라. 자, 그랬을 때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를 했잖아. 근데 이 그래프에서 요게 동그랗게 된 게 f 프라임 x고 직선이 gx지. 그러면은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라 했으니까 0과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f 프라임 x가 더 큰지 g 프라임 x가 더 큰지가 달라져.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이 점에서 생각해보자. 이 점에서 생각했을 때 얘가 g 프라임 x지. g 프라임 x 값이랑 f 프라임 x 값이 뭐가 더 커? G 프라임 X. g 프라임 x 더 크지. 그 말은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가 양수가 나오겠나 음수가 나오겠나? 음수. g 프라임 x가 더 크니까. 맞지? 그러면은 h 프라임 x에 대한 식을 0과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h 프라임 0는 제로가 h 프라임 2는 제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사이 0과 2 사이에서는 g 프라임 x가 더 크니까 두 개 뺐을 때 h 프라임 x가 음수다 양수다? 음수다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보다 클 경우에는 f 프라임 x가 위에 있고 g 프라임 x가 밑에 있지. f 프라임 x가 더 크니까 뺐을 때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가 나오고 0보다 작은 쪽에서도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 하면은 위에 거 빼기 밑에 거니까 양수가 나오는 그래프가 되겠고, 그래서 hx에 대한 그래프가 상승 하락 상승 해서 극대 극소 이런 식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니까 기억에서 0과 2 사이에서 hx가 감소하는가를 봤을 때는 h'x가 음수니까 감소가 되겠고 기억 맞고, 니은은 hx는 x 이꼴 2에서 극소값을 갖는가, 극소값은 h'x가 제로가 되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니까 극소가 맞지. 세 번째, 방정식 hx 이꼴 제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h'x를 어떻게 뒀었냐면 ax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뒀어. 대신에 a가 음수라고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두 개를 뺐을 때 0과 2에서 그래프를 교점을 갖는데 h'x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증가 감소 증가잖아. 증가 감소 증가니까 요렇게 해서 ax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뒀는데, 그러면은 a가 지금 양수겠어 음수겠어? A? a의 부호가 양수겠나 음수겠나? 양수. 양수지. 양수거든. 이거 쌤 잘못했어. 양수인데 a가 양수가 되겠고, 잠깐만. 그러면은 그치, 기억에서는 감소가 0과 2에서 감소가 되고, 니은에서는 극소가 되고. 자, 디귿에서는 잘 봐. h'x가 ax 제곱 마이너스 2ax라고 했으니까 hx는 적분했을 때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제로라고 쓸 수 있어. 왜냐하면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데 h 제로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0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라는 식이 되겠지. 근데 a가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를 x 제곱으로 묶어내게 되면은 hx가 ax 제곱 곱하기 3분의 1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어. 그러니까 ax 제곱으로 묶었을 때 3분의 1x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해를 x 이꼴 0에서 중근 가지고 x 이꼴 3에서 근한계 가지지. 그러면은 a가 양수라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x 이꼴 0에서 중근 하나 가지고 x 이꼴 3에서 실근 하나 가져야 되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되겠어? 그러면 0과 2에서 극대극소가 되고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고, 얘는 3이 근이 되겠지. 그러면 x 이꼴 0에서 중근을 가지잖아.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고 중근 서로 한 중근 하나, 실근 실근 하나 한 개. 가지니까 되게 실린 거지. 그럼 저 디귿을 이렇게 나오면 진짜 중근 한 개, 실근 한 개 써야 돼? 아니면 근이 두 개 있다 써야 돼?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그래서 네 그래프가 틀렸다고 한 게 이거야. 저 꼴은 몰랐고 형태밖에 못 봤어요. 형태. 그러니까 나는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네가 이 그래프가 맞다 하니까 답지가 틀렸겠다 생각했지. 근데 이 그래프가 정확한 그래프 이거다. 그래서 몰랐던 거는 hx를 fx-gx로 첫 번째 두는 게 이 문제 풀이의 첫 번째 단추야. 근데 이미 얘가 줬잖아. 그러니까 만약 이거는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준 거야. 안 줘야 돼 이거. 안 주고 문제를 내야 돼. 그래야 정상인데 얘는 학생들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다 알려준 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저걸 저렇게 안 풀어봤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 좋아. fx를 두 번 풀었을 때는 저 fx가 있고 gx가 있으니까 요 그래프만 보고 일단 f'x랑 g'x를 그래프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에다가 앞에 계속 모르니까 f'x는 a의 x의 x 마이너스 2다. f'x가 a에 ax x 마이너스 2로 쓰다. 그리고 g'x는 요거 그래프를 썼는데 0,0을 지나니까 일단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b에다가 bx라고 했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미지수가 두 개 나버리잖아. a랑 b 못 구해. 그렇게 주려면은 이 점이 2,4거나 뭐 줘야 돼. 2,4라고 만약에 줬으면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이건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fx 빼기 gx를 hx로 두는 게 첫 번째 산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이러면 a랑 b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억연직에서 못 풀어. 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어.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 기억? 0에서 2까지 hx가 감소한다고 했을 때 그럼 보통 답지를 보면 보니까 이거 이렇게 써 있고 그냥 참이다 해서 f'x가 g'x보다 작으니까 참이라는데 이렇게만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알아야 돼. 그러면 원래 f'x 이렇게 g'x가 나왔는데 이런 걸 hx라고 하든지 했을 때 이 사이에서 이게 감소한다라고 하면 f'x가 밑에 있고 밑에 그래. 이거보다 밑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밑에 감소라고 보면 되죠. 지금 gx가 이거고 맞니? g'x가 이거고 f'x가 이거지. 됐죠? g'x가 위에 있나 f'x가 위에 있나? g' 뭐가 위인지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이니까 알아야 돼. 이걸 갖고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고 0에서 2 사이에 h'x가 감소하는가를 보려면은 h'x가 f'x-g'x라는 걸 알겠고, 얘를 식으로 나타내서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프를 주어줬으니까 뭐가 위에 있는지를 보고 증가 감소를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고 gx가 x 플러스 3이라고 주어졌어. 근데 fx 빼기 gx가 hx라고 알려까지 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언제 감소하는가 물었어. 그러면은 두 개 빼가지고 미분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점을 찾아야 되잖아. 다 주고 양수 음수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를 모른다고 한 것과 똑같아. 이렇게 주면은 다 알잖아. 빼서 fx 빼기 gx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얘가 h'x면 2x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 이렇게 나뉘잖아. 마찬가지로 얘는 식을 다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얘는 식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래프를 알려줬어. 그래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교점이 0과 2라는 것을 이용하고 뭐가 위인지 뭐가 밑인지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요 그래프를 증감표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증감표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랑 hx에 대한 적분 그리고 적분 상수 c까지 알아내서 모든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야. 한 개 더. 뭐? 이거 말고 요 원형 문제가 있고 이게 변형 문제. 변형 문제인데 변형 문제인데 이 변형이 평가 문제였고요. 원형이 딴 걸로 봤다가 본 게 때문에 이거였는데 원래 문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리을 자리에 f2분의 1이 f2분의 3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근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저렇게만 보고 그걸 보고 적분해야 친구 된다고. 감소. fx제? fx 그래프 그렸지? 2분의 1이 어디 있노? 이쯤에 있겠지. 2분의 3이 어디 있겠노? 이쯤에 있겠지. 뭐가 더 크노? 2분의 3. 어? 아니 y 값이 2분의 1이다. 그래. 끝났네. 뭐 그래프 알아내라고 끝이야. f2분의 1이든 f2분의 3이든 f5든 f16이든 뭐 그래프 알면 끝나는 거야. (0과 2랑 3에서 증가 감소 그리고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알아냈잖아. 그래프 모양을 그래프 개형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확한 그래프야. 내가 a 값을 모르지만 얘는 정확한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f2분의 1과 f2분의 3을 비교하라. 이 말은 0과 2에서 감소라고 했잖아.
0과 2에서 감소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이거 몰라도 F1일 때 F2분의 1일 때 F2분의 3일 때 감소한다 했잖아. 그럼 F2분의 1보다 F2분의 3이 더 작지. 이걸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아니면 이 표현이 그 증가함수 표현 보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걸 증가함수로 표현을 하고 fx1이 fx2보다 크게 되면 그걸 감소라고 봤잖아요. 그 소리랑 같은 거예요? 당연히 같은 소리지. 그렇죠. 증가 감소에 대해서 증가에 대한 표현 이거 그리고 F'X가 양수다. 또 뭐 있노? F'X가 음수고. 아니 증가만 하면 되잖아. 감소는 반대고. 증가를 나타낼 수 있는 말 F'X가 양수다. X2가 더 클 때 Fx2가 더 크다. 똑같은 말이잖아. X1과 X2를 이렇게 문자로 주는지 숫자로 주는지. 숫자로 주면 더 땡큐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나? 잘렸는데. 오케이? 요거 4번. 4번. 내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잠깐만. 뜻을 대해서 모든 제사에서 이거는 4번 틀렸어. 아니 맞았다고 동그라미 친 게 아니라 요거만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어, 원래 어. 답은 5번이고 어. 딴 거는 다 이게 이거는 몰아서 안 되고 베타가 0이면 안 되고 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뭐 모르겠다.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얘가 틀린 이유가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보다 작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고 정해지지 않고 베타라고 정해지지 않아서 아니? 아닌가? 근데 왜 앞에는 대소 비교할 때 그렇게 적혀? 그런 것 때문에 그래. an이 bn보다 작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이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 앞에 개념 펴봐. 나와 있어. 여기서 an이 더 작거나 같으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다 나와 있고 bn이 여기 너무 좀 뭉뚱그려서 표현되어 있는데 외워. 이거 외워. bn이 크다 해도 리미트 붙이면은 등급부터. 근데 4번이 틀린 이유는? 눈이 없으니까. 눈이 없으니까. 잘 봐. 이 말은
한국말로 해볼게. 작거나 같다. 같다라고 했지. 얘는 작다. 작다지. 승우는 지혜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면은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지. 근데 이걸 가지고 승우가 무조건 작대. 그럼 작다만 되는. 작다만 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작거나 같다잖아.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작다만 했으니까 틀린 거지. 아 같은. 작을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는 거야. 작을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는데 얘는 작다만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해돼? 요거 뒤에 발레 이걸 답지를 쳐다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x분의 1 이런 거 돼 1, 있겠지.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하고 BN이 1 플러스 n분의 2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발레라고 했단 말이죠. 아니 1을 밖으로 빼서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2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그래. 리미트 붙이면 어떻게 돼? 1대 그러니까 1은 1 돼야 되잖아. 이 명제로 봤을 때는. 돼 안 돼? 네. 된다고? 아니, 그게 안 돼. 안 되잖아.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맞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답지에서 얘기한 발레랑 쌤이 얘기하는 정이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명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리미트를 보냈을 때는 이게 아니다. 왜냐? 얘가 이렇게 되니까 를 보여준 게 요 설명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도 리미트 붙이면은 등호 붙여야 된다. 리미트 붙이면은 등호가 붙어야 된다. 항상. 됐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밑면에 한 지름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모두 정삼각형일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원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밑면의 한 지름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일 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밑면의 한 지름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 요게 원이면
요것도 지름이고 요것도 지름이잖아요. 그 원의 중심을 지날 때지. 원인 중심을 지날 때고 어. 그러면은 지름을 수직으로 자른다는 게 요 소리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자른다. 안 해. 안돼 왜? 그래서 식을 썼어요. 어떻게 썼어? 쌤이 지난번에 보니까 어. 요런 거는 어. 좌표로 풀든지 그렇지.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보고 얘가 x축이라 넣어서 어허. 마이너스 2에서 맞아, 2까지 맞아. 범위를 하고 어. 이게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응. 얘도 반지름 2일 거 아니에요. 응. 얘가 x라 뒀으면 응. 그러면 루트 4 빼기 x 제곱인데 응. 그러면은 요 한 변이 2루트 4 빼기 x 제곱이잖아. 응.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응. 4분의 루트 3에 요거 제곱한 거에 응.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응. 아 그렇게 근데 했어. 대체 왜 부피가 안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땅바닥을 봤을 때 밑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잘리지. 그러니까 나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부피라는 것은 인테그랄 sx dx 이걸로 하면 된다 했었고, 그랬을 때 내가 이 길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이 길이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이 길이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은 요 길이가 반지름 r로 똑같고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요게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니까 지금 반지름 2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4 마이너스 x 제곱의 루트가 되겠지. 근데 이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 요게 두 개가 되니까 길이가 2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고, 그럼 얘가 한 변이니까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부피란 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분의 루트 3에다가 2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 dx를 하면 된다. 이렇게 썼어? 잠시만요. 뭔가 이상하지? 이거 그래서 x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이 뭐야? 삼각지향법에서? 사과치합 할 필요 없는데. 왜요? 선생님 뭐라 아니 적었어? 잠깐만. 잠깐 앞에 뭐라고 적었니? 4분의 인테그랄 루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까지 4분의 루트 4분의 3 루트 3 4의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4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맞니?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니? 곱해지는데요. 어? 그래. 그 조건 어떻게 해? 그 삼각치함법까지 갈 필요가 있나? 어? 그걸 보고 삼각치함법을 떠올린 거는 뭐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꼴이긴 한데 제곱을 했잖아. 그걸 했는데 그럼 다항수 조건이잖아. 4 마이너스 x 제곱 조건 어떻게 해? 4x 그냥 하면 되잖아. 이게 3분의 1에 어? x 제곱 그래.
거기 뭐부터 뭐까지 집어넣어야 되노? 잠깐. 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지. 마이너스 0에서 2까지 2배 해도 돼요. 그래. 2루트 3. 그거 계산하면 뭐 나오노? 응? 뭐 나오노 다? 3분의 16 루트 3. 정신 차려. 다시. 네? 다시. 3분의 16 루트 3이 아니에요? 틀렸어. 다 풀어놓고 틀리지 또. 응? 다 풀어놓고 틀린데. 32 루트 3. 32 루트 3인데 왜 또 16이라 했노? 8 빼기. 응? 뭐 때문에 아까 2를 못 봤어? 맨 앞에 있는 걸 못 봤나? 이 8을 8을 3분의 24로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길에서 틀렸구나. 3분의 16으로 계속 봤네. 3분의 24로 고쳐야 되는데. 방금 네가 문제 2번 틀린 거지? 2번 틀렸는데 제곱으로 틀린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아예 몰라가지고 틀렸으면은 그냥 4점 날아가면 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는데 또 틀리잖아? 그러면은 8점이 날아간 게 아니고 4의 제곱이 날아갔다 생각해야 돼. 16점 날아간 거야. 왜냐면 시간 낭비가 있잖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실수고,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실수도 하지. 근데 그 실수 하나 줄이는 게, 실수 하나 줄이기 위해서 한 1000문제 정도 풀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3분의 31루트 3. 끝. 끝. 그럼 다음부터 이 샌드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화요일에 덜 푼 거 있어? 덜 푼 거? 다 풀었는데 오답이 남아있지. 오답만 골라서 다시 풀어. 오답만 다시 골라서 풀고, C는 아직 안 건드렸지. B죠? 분 빼고는 C는 이제 다 건드렸을 거. 계속 돌리다 보니까 쌤이 그 뭐지? 목요일은 안 하고 시간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못 하고 화요일까지 하면은 지금 수 1은 그러면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어가기 전까지 돼 있고, 그리고 수 2는 방정식 그 방고정식에서 뭐뭐 fx는 k 해가지고 그거 구하는 그 전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거기 C부터 적분 C가 남아있어요. 다 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답 노트 있지. 오답 노트, 수학 오답 노트가 있거든. 그 오답 노트에다가 거기서 틀렸던 문제들을 네가 다시 적고 밑에 풀이까지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 거야. 센 오답 노트를. 센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이걸 항상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 이렇게 생각해. 문제 푸는 목적은 네가 모르는 걸 찾는 게 목적이야. 이거 풀어가지고 맞아갖고 동그라미 치고 그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네가 모르는 포인트 그리고 실수 나오는 포인트를 잡는 게 공부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해가지고 수두룩 빽빽하게 틀린 것들 다시 출연해가지고 오답 노트를 하고, 그 했던 오답 노트를 가지고 2번, 3번 반복해서 그 중에서 또 출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센 하나에 한 400문제 정도 되잖아. 그 400문제에서 네가 정말로 모르는 문제 10%만 40개만 뽑는 거야. 언제요? 다 풀고? 다 풀고. 웬만하면 다 줄여놓고. 다 풀고. 풀고. 다 풀고
센을 두 번, 세 번 풀 때 오답 노트를 해가지고 맞은 것들을 웬만하면 안 틀리거든 사람들이. 맞은 것들 안 틀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맞은 것들을 까먹어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하고 틀렸던 것 중에서 계속 출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센에서 쌤이 뽑아가지고 쪽지 시험을 칠 거야. 쪽지 시험을 쳐가지고 시간 내로 풀 수 있는 연습을 매번 할 거고 그리고 센을 푼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거든. 이거 다 풀고 기출문제 들어가고 기출문제 한 다음에는 EBS 모든 시리즈 전 시리즈 다 풀고 그리고 교육청이랑 여러 가지 뭐 공투 모의고사 이렇게 풀 거거든. 지금이 8월이니까 다음 달에 9월 달 평가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9월 달 전까지 요거 확통 다 끝내고 확통에 대한 센 다 끝내고 그리고 기출 문제 최근 3년치는 6월 9월 평가원을 다 풀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수능까지는 기출문제 5년치랑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EBS 모든 시리즈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 여기까지 다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풀 게 많은데 많이 다 해야 되거든. 많이 하고 9월달 평가원 때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좋겠지만 9월달 평가원 칠 때 공부를 아직 완성이 덜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까지 빡세게 해가지고 숙제량이 좀 많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화요일 목요일 특히 화요일에 숙제 내면 목요일에 좀 빡세잖아. 그렇긴 해도 어떻게든지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쌤 근데 평가원식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랑 학교 내신 시험 문제식의 문제를 봤을 때랑 왜 맞는 게 틀린 걸까요? 맞는 게 틀리다고? 그러니까 맞는 정도가 왜 틀릴까요? 학교 내신 시험? 왜냐면은 동생이 와서 이건 모르겠어. 이건 좀 아까 그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거든요. 뭔데 모르겠어 했는데 딴 거는 다 풀었는데 걔만 못 풀겠는 거예요. 근데 얘가 평가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만 평가원을 내고 나머지는 개념 원리 문제를 다 낸 거예요. 실력 부족이지. 그렇고 국어랑 영어는 뭐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내신 이렇게 좀 다르다 이렇게 대부분 느끼거든. 실제로도 그렇고 특히 뭐 국어는 최근에 수능 나왔던 국어는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평가원의 국어랑 작년에 나왔던 수능 국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평가원이 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야. 분위기가 있는데 국어랑 영어는 그렇거든. 근데 수학도 내신이랑 비교할 순 없어. 내신이랑 수능은 전혀 다른 거야. 너무 다른 게 문제인 거지. 전혀 다른데 그 전혀 다른 걸 둘 다 잘해야 돼. 수학은. 국어랑 영어는 내신 못해도 모의고사 수능만 잘 치면 장땡이거든. 근데 수학은 내신 때 했던 게 바탕이 돼서 수능이 된단 말이야. 내신 때 하는 게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없어. 문제 묻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숫자 놀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은 같아.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것은 실력 부족이고 문제를 아직 덜 풀어봐서 그래. 나중에 수능 치기 전까지는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접해봤을 때 어떤 거를 던져놔도 다 풀 수 있어요. 쌤은 각각의 학생들한테 질문이 들어오잖아. 근데 뭐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를 갖고 오는 애도 있고 다른 학원에서 배웠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한 15년 전에 기출문제를 갖고 오는 애들도 있고 뭐 별의별 문제가 많아.
뭐 어떤 또 뭐 올림피아드 문제라든지 뭐 일본 수능 문제라든지 별의별 거 다 갖고 오거든. 근데 쌤이 봤을 때는 대부분 봤던 문제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문제들도 사실 있어. 처음 보는 문제들도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접근하거든.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출제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를 생각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고 아무리 어렵게 문제를 출제해도 난 무조건 풀어낼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풀거든. 그렇게 너도 해야 돼. 쌤한테 네가 배운 거 있지만 쌤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랑 스킬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쌤이 주는데 네가 나를 뛰어넘으려는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지금 당장 어렵겠지. 날 뛰어넘어야 돼. 날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큰일났다. 날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노력해야 돼. 물론 어렵지. 쌤은 뭐 몇십 년 동안 수업을 했으니까 엄청 어렵지. 어려운데 노력해야 돼. 예. 자, 통계. 자, 통계에서 첫 번째 순열조합 했고, 그리고 순열조합에는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그리고 이항정리에서는 이항정리, 이항계수에 대한 성질들을 활용해서 얘들이 각각 가지는 것,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스칼의 삼각형 나오고, 하키스틱 수열 나오고, NCR 플러스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C R 플러스 1 뭐 이런 식도 배우고. 자, 오른쪽에서는 확률인데, 자, 경우의 수, 앞에 있는 경우의 수랑 뒤에 있는 확률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몇 개 나오느냐, 이게 질문이고, 얘는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눴을 때 그게 확률이 어떻게 되냐, 분모분의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이고. 그래서 앞에 거 경우의 수를 잘하면은 확률은 오히려 쉽게 느껴져.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얘도 어려운 게 없어.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잘하면은 순열조합은 재밌어져. 진짜 재밌어져. 근데 사고방식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헷갈리고 자신 없고 하기 싫어져. 그래서 고어 쌤이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확률은 그게 되면은 자동으로 문제 풀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 통계는 그냥 식 몇 개만 외우면 무조건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창의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없고 계속 클래시컬하게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몇 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 그 문제 유형이 크게 봤을 때 한 10가지밖에 안 되거든. 그 10가지의 문제풀이법을 습득하면은 1000문제 정도는 네가 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방법만 알면 되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네 가지를 먼저 구분할게. 순열과 조합, 그리고 중복순열, 중복조합, 요 네 가지잖아. 요 네 가지인데, 순열과 조합은 어떤 차이가 있냐? 줄을 세우는 거랑 세우지 않는 거. 줄을 세우는 거랑, 순서가 있는 거랑 순서가 없는 거. 그렇지. 순열과 아까 뭐 줄을 세운다 했는데, 줄 세운다, 줄을 세우지 않는다, 그거는 정답이 아니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순서가 중요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야. 순서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 2를 뽑은 거랑 2, 1을 뽑은 것을 같은 것으로 볼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건지에 대한 시각인 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어차피 얘도 순열이고 조합이야. 대신에 중복이란 말이 들어갔고 중복이란 말이 들어갔어.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꼽는 대상이 중복을 허락하는지 이 말이지. 꼽는 대상이 중복을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차이점은 순서가 중요한가, 그리고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뽑는 대상이 중복을 허락해서 여러 번 뽑아도 문제가 안 되는가,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하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순열과 조합에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있는데, 합의 법칙은 쉽게 얘기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한다. 그래서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합집합. N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NA 합집합 더하기 B는 NA 더하기 NB가 된다. 그래서 합의 법칙은 A 또는 B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A가 일어난 사건과 B가 일어난 사건에다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뺀다 생각하면 되고,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그러니까 내가 묵집발을 낼 수 있고 너도 묵집발을 낼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총 경우에서는 3 곱하기 3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고, 내가 묵집발 낼 수 있는데 너도 묵집발 낼 수 있다. 총 경우가 3 더하기 3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동시에 일어나려면은 내가 묵을 냈을 때 네가 묵집발을 3개 낼 수 있고, 찌를 냈을 때 똑같이 땡땡땡 되고, 빠를 냈을 때 땡땡땡 되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에서 9가 나온다는 것이 곱의 법칙이고, 합의 법칙은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인 경우랑 이거인 경우를 합한다. 그래서 NA 합집합 B는 NA, NB, 여기 NA 교집합 B.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어렸을 때 했었거든. 중학교 때 했지.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A,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NA 합집합 B는 요거 하는 거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에다가 중간에 거 한번 뺀다 볼 수 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순열에 대해서, 순열은 permu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npr이다. npr에서 이렇게 꼭 적혀 있는데, npr이란 것이 식으로 나와 있고, 밑에 거 n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에서 1까지 곱하는 것을 n팩토리얼이라고 정의를 하고, npr이란 것은 n-r팩분의 n팩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np0는 1이고 0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야. 자, 그래서 npr이란 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4p2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4p2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면은, 내가 사과, 배, 딸기, 포도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진짜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순서를 세울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구분되겠지. 첫 번째 자리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뭐 있노? 4가지. 4가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만약에 첫 번째에서 사과를 골랐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4p2라는 것이 4 곱하기 3이라고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npr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랑 땡땡 해서 R번째 자리에 대해서 계속 한 개씩 빼지겠지. 그래서 얘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R번째 자리라고 하자. R번째 자리라고 하면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땡땡땡 해서 R번 빠지는 게 아니고 R 마이너스 한 번 빠지는 거야. 왜냐면 두 번째 칸이니까 1 빠졌지. 세 번째 칸이니까 2 빠지고 네 번째 칸이니까 3 빠지고 땡땡땡 해서 R번째 칸이니까 R 빼기 한 번 빠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n개였는데 R-1을 빼니까 n 빼기 R 플러스 1이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 자, 그리고 n 팩토리얼은 끝까지 내가 선택하는 개수랑 자리 개수 같으면은 팩토리얼을 해서 일렬로 쭉 세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밑에 나오는 np0랑 0 팩토리얼은 정의 자체가 이거니까 따라가면 되겠고, 그 다음 조어, 얘가 순열, 퍼뮤테이션이고, 조합, 컴비네이션. 우리가 컴비네이션에 굉장히 친숙하거든. 항상 우리가 피자를 시킬 때 컴비네이션 피자라고 하는 게 알고 먹은 건 아닐 거야. 컴비네이션 피자가 무슨 피자인지 보통 모르거든. 근데 피자 가게에서 판매할 때 불고기 피자 있고, 그리고 포테이토 피자 있고, 그리고 고구마 피자 있고, 뭐 하와이안 피자 있고, 또 페퍼로니 피자 있고, 몇 개 있잖아. 몇 개 있는데 제일 사람들이 가장 제일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것도 괜찮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까? 근데 포테이토 있으면 좋지. 고구마는 있어야 돼. 하와이안 이건 모르겠지만 모르겠고. 그래서 한 개씩 고르는 게 컴비네이션이야. 진짜? 컴비네이션 피자가 조합된 피자의 뜻이야. 불고기 좀 넣고 포테이토 좀 넣고 고구마 좀 넣고 한 게 콤비네이션이라고. 집에 가서 시켜봐. 콤비네이션 피자는 다 섞은 거야. 다 섞은 걸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얘기하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짬뽕 피자. 다 섞은 걸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친숙할 건데, 그래서 내가 불고기, 포테이토, 고구마, 하와이안 페퍼로니는 종류가 있다 진짜. 내가 피자를 선택할 건데 재료를 막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불고기만 넣으면 불고기 피자고, 물론 그 사이에 뭐 야채라든지 치즈라든지 뭐 토마토 케첩이라든지 그러면 다 베이스 공통이 있고, 불고기만 넣을 수는 없잖아. 기본 세팅은 다 똑같고, 거기서 불고기를 주로 넣으면 불고기 피자가 되고, 포테이토를 주로 넣으면 포테이토 피자가 되고, 고구마 넣으면 고구마, 하와이안은 뭐 이게 파인애플이랑 뭐 들어가고, 페퍼로니는 그 페퍼로니 그거 알지? 그래서 그 콤비네이션 피자 시켜도 페퍼로니 있잖아. 맞죠. 있는 이유가 콤비네이션 피자라서 그래. 충격적이다. 몰랐니? 자, 그래서 피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피자 안에 불고기랑 포테이토 두 개를 넣는 것과 포테이토, 불고기, 고기 넣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볼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지, 이런 생각을 해보자. 어떤 애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선생님, 저는 불고기랑 포테이토를 둘 다 넣긴 하는데 불고기를 2대1로 넣고 싶어요. 다른 애는 선생님, 저는 3대4로 넣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 자리가 없다는 거야. 자리가 없다. 앞에서 순열 조합할 때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있었잖아. 근데 조합에서는 불고기 포테이토랑 포테이토 불고기는 같은 것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2번 선택한 것과 2번, 1번 선택한 것은 앞에서는 자리가 다른 거니까 1, 2랑 2는 다른 것으로 봤는데 얘는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뭐야? 불고기 포테이토랑 넣은 것과 포테이토 불고기는 같은 거라고. 그리고 얘는 2대 1로 넣는지 3대 4로 넣는지는 따지면 안 돼. 차이가 없어야 돼. 똑같은 자리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선택 자체만 중요한 거야. 선택 자체만. 그래서 콤비네이션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NCR이라고 한다. 그래서 NCR을 C를 쓰는 이유가 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C를 쓰는 거고, 순열은 permutation이기 때문에 P를 쓴다. 자, 그러면은 NCR이 R팩분의 NPR이 되겠고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이 된다 는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 1, 2, 3, 4라는 것이 있어. 내가 선택권이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뽑는데 두 개를 뽑는다 하면은 어떤 경우가 있나 보면은 첫 번째 1, 2 선택하는 거 있고 1, 3 있고 1, 4 있고 그리고 2, 3 있고 2, 4 있고 3, 4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순열의 관점으로 보면은 두 가지에 대한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두 자리가 있는데 이 두 자리를 1, 2, 1, 3, 1, 4, 2, 3, 2, 4, 3, 4 뽑을 수도 있지만 얘는 반대로 2, 1, 3, 1, 4, 1, 3, 2, 4, 2, 4, 3 이렇게 더 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가 조합에 대한 개수고 얘가 순열에 대한 개수지. 그래서 4C2라는 것이 총 6가지 경우 나왔는데 직접 세보니까 4P2라는 것은 몇 가지냐? 12개가 나왔어. 이게 왜 2배 차이 나는가가 질문인데 내가 2개 뽑으니까 자리가 몇 개 있어? 2개. 2개 있지. 그러면 얘랑 자리를 바꿔도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 개수만큼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배 많아지고 만약에 4P3과 4C3을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1, 2, 3, 4 중에 몇 개 뽑냐면 3개 뽑잖아. 그러면은 4C3이라고 하면은 4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지. 4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4개 중에 뭐 안 들어갈래라고 볼 수 있어. 맞니? 그러면은 1이 없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2가 없는 애들, 3이 없는 애들, 4가 없는 애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아니면은 4개 중에 3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1, 2, 3 뽑을 수도 있고 뭐 1, 2, 4 뽑을 수도 있고 2, 3, 4 뽑을 수도 있고 그렇게 뽑을 수 있어. 그러면 1이 없다라고 보면은 2, 3, 4 뽑는 거고 2가 없으면은 1, 3, 4 뽑는 거고 3이 없으면 1, 2, 4 뽑는 경우고 4가 없으면 1, 2, 3 뽑는 거야. 근데 퍼뮤테이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4P3이란 것은 자리가 있다 했잖아. 자리가 있으니까
1, 2, 3 뽑은 것과 얘를 자리를 바꿔서 2, 1, 3 한 것과 3, 1, 2 한 것은 permutation은 다른 걸로 본단 말이야. 다른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서로 바꿀 수가 있겠지. 이 자리를 A 자리, B 자리, C 자리를 해볼게. A 자리, B 자리, C 자리 있고 A가 먼저 앉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 C, B가 될 수도 있겠고 BAC 되고 BCA 되고 CAB 되고 CBA 되잖아.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ABC, ABC에 대해서 세 자리가 생겼으니까 3팩토리얼만큼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4P3이란 것은 4C3을 한 것에서 3팩토리얼만큼 자리를 바꾸는 만큼 더 생긴다고. 그러면 숫자를 바꾸면은 5P3이랑 4C3이란 것은 얼마만큼 차이 나겠어? 세 자리 뽑았고 세 자리 뽑았어. 그래서 3이라. 세 자리 뽑았고 세 자리 뽑았고 3이겠지. 6P4는 6C4에 얼마만큼 차이 나겠어? 4팩. 4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NPR은 NCR의 몇만큼? 그러니까 반대로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눈 거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R팩, N-R팩, N팩이란 것은 원래 NPR이란 것이 이거였잖아. NPR이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NPR이란 것이 위에 거를 참고해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진다 했고 R 팩토리얼이 이렇게 된다 했거든. 근데 R 팩토리얼 놈이 N, N-1, N-2, N-3 땡땡땡 가는데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N 팩토리얼의 관점으로 보면은 N, N-1, N-2, N-3, N-R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빠지겠지. N-R 그리고 N-R 빼기 1 N-R 마이너스 2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1까지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2까지 있거든. 2까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 분자를 어떻게 쓰냐면은 N팩을 쓰는데 얘는 N-R부터 1까지지. N-R부터 1까지니까 N팩에다가 N-R팩이라고 쓰니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R팩 이용이 있잖아. 그래서 이 식이 나온다. 되겠어? 그래서 생각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컨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의 차이는 자리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두 자리 뽑으면은 2개 2팩토리얼만큼 차이 나고 세 자리 뽑으면 3팩토리얼만큼 차이 나고 네 자리 뽑으면 4팩토리얼만큼 차이 난다. 그래서 4P3은 4C3 곱하기 3팩토리얼 5P3은 4C3 곱하기 3팩토리얼 여기 5제 6P4는 6C4 곱하기 4팩토리얼 그래서 NPR은 NCR 곱하기 R팩만큼 차이 나고 NCR에 대한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R팩분의 NPR이란 것이 식이 나온다. 그래서 쭉 써보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N-R 플러스 1 팩토리얼에다가 R 팩토리얼 하니까 N 팩토리얼 N, N-1, N-2, N-3 땡땡땡에서 N-R 플러스 1까지 쓰는데 여기서는 한 개씩 또 내려가니까 N-R, N-R-1, N-R-2 땡땡땡에서 1까지 간다. 근데 얘가 요까지만 써 있으니까 이건 빼주면 되잖아. 빼주는 것은 나누면 되는 거고. 그래서 N-R팩 그리고 N팩
알팩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exercise 12P3 16P4 8P5 7P4에 대해서 시도 구해보시오. 아까 그걸로 고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음.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말로? 요 점점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생략. 아니야, 생략. 얘를 그럼 얘는 P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일단은 얘를 이것을란 말이 아니고 이것을란 말이야. 이거 NPR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N 마이너스 R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C는 NPR을 썼잖아. NPR을 썼으니까 얘를 뭘로 나누면 되겠노? 알페고. 알팩으로. 그러니까 얘를 구할 때 계산해가지고 실질적인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거지. 얘처럼 세라는 거죠. 응. 요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래서 총 마지막에 저게 뭐가 나온지 숫자에 곱하기로 나타내. 약분해가지고. 얘도 다 계산해서 답을 내야 되고. 걔는 그래 놔둬. 오케이. 됐나? 자, 그 다음에 뭐라 할 거냐면 밑에 보면은 NC0는 1이고 NCN은 1이고 NC1은 N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NC0를 한번 보면은 N개의 선택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고르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0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애들이.
근데 아무것도 안 고르는 것 자체를 한 가지 경우로 수로 보는 거야. 그리고 NCN은 N개 중에서 N개를 다 골라야 돼. 그럼 다 고르는 거 한 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1이고 NC1은 N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야 돼. 한 개를 골라야 되니까 N 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NCR은 NCN-R이라고 했는데 이거 쌤이 아까 뭐 할 때 설명했었냐면은 파스칼. 아니 파스칼 아니야. 이항정님. 아니야 이형정도 아니고 얘는 NCR은 NCN-R이라는 것은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선택받지 않는 애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이게 언제 설명했냐면은 요거. 그래 어디 있노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피자를 선택하는데 피자에다가 불고기나 포테이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들어가지 않는 애들을 고르는 것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라 라고 했어. 그러면은 선택받은 애들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애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한 애들을 고르는 것은 다섯 개 중에 두 개 골라라 했으니까 나머지 선택받은 애들이 세 개다. 그래서 선택받지 않은 애를 고른 것과 선택받은 애들을 고른 것은 똑같은 거다. 이게 되겠어? 그래서 NCR은 NCR N-R N-R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NCR은 N-1CR 더하기 N-1CR-1 얘도 파스칼이 아니거든. 파스칼이 아니고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이것도 뭐 파스칼로 볼 수 있긴 한데 NCR에다가 NCR 플러스 1은 M 플러스 1CR 이렇게 해서 파스칼로 볼 수가 있어. 볼 수가 있는데 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설명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볼게요. N개 중에 R개를 골라야 돼. N개 중에 R개를 골라야 되는데 세상을 나는 이분법적으로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은 N개 중에서 한 놈만 골라. 얘를 물음표로 할게. 한 놈만 골라. 그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음표를 포함하는 애. 포함하는 경우랑 물음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 N개 중에 R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 물음표를 포함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포함을 한다. 포함을 하면은 내가 총 R개를 골라야 되는데 한 개 선택됐잖아. 그러면 내가 NCR인데 얘는 골라놨으니까 전체 경우가 N-1이라고. 이 중에서 얘를 포함한다 했잖아. 하면은 총 R개를 뽑아야 되는데 한 놈 뽑았으니까 몇 개 뽑아야 돼? R-1개. R-1개 뽑아야 돼. 밑에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N개 중에서 얘를 선택했잖아. 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서 R개를 골라야 돼. 그래서 N-1 CR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렇게로 보는 거야. NCR이란 것을
어떤 특정한 애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갈까.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 쭉 나오는데, 요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다. 그러면은 5가 나오는 경우를 A 사건이라 하고 10이 나오는 경우를 B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묻는 것이 NA 합집합 B였잖아.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니까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건데,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라 했으니까 5인 경우, 두 개의 주사위를 합쳐갖고 5인 경우 하고 10인 경우 하고, A 교집합 B는 5이면서 10이단 말이잖아. 5이면서 10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5이면서 10이란 말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음. 없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A 교집합 B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주사위가 총 두 개잖아. 그러면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 있겠지. 근데 문제를 잘 보면은 주사위가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어. 서로 다른 주사위라 했으니까 이 주사위를 P 주사위라고 하고 얘를 Q 주사위라고 할게. 그러면은 5 또는 10이라 했으니까 5가 나오는 경우랑 10이 나오는 경우를 하면 되겠지. 5가 나오는 경우는 NA 5가 나오는 경우는 1 더하기 4가 되거나 2 더하기 3이 되거나 3 더하기 2가 되거나 4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왜냐? 서로 다른 주사위라 했지. 서로 다른 주사위라 했기 때문에 1 더하기 4랑 4 더하기를 다른 거야. P가 1인 것과 Q가 4인 것과 얘가 4랑 1인 것은 다른 경우잖아. 그래서 NA는 1개, 2개, 3개, 4개의 경우가 생기고 NB는 9가 돼야지. 9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9 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안 되지. 왜냐면 주사위가 맥시멈이 6이니까. 그러면 뭐가 제일 작냐면 3 더하기 안 돼. 4 더하기 6 해야겠네. 4 더하기 6. 그 다음에 5 더하기 5. 6 더하기 4.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그래서 4가지 경우, 3가지 경우에서 답이 7가지 경우 나오는 거야. 밑에 거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은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려면은 4의 배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겠지. 4의 배수는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고 땡땡땡 쭉 갈 수 있겠지. 그러면은 4의 배수라고 했을 때 0도 4의 배수야? 아니. 왜? 0은 4의 배수가 아닌가? 4 곱하기 0도 0이라고 치긴 하는데 아, 맞나?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을까 틀릴까? 뭐예요? 평화로운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물을 끼얹는 느낌이겠지만, 얘는 중학교 때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배수를 가르쳐.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0도 배수라고 쳐. 정수 범위. 그러니까 이런 거지. 4의 배수라고 했으면 중학교 때는 4, 8, 12, 16 이렇게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16 이런 것도 음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0도 되고 4, 8, 12, 16도 돼.
그래서 0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물론 졸업한 지는 됐지만 고등학교의 관점으로는 4의 배수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0도 되거든. 근데 주사위라 했잖아. 주사위는 자연 1부터 6까지야. 그래서 P의 범위가 1부터 6까지고 Q의 범위가 1부터 6까지니까 합이 P 플러스 Q가 될 수 있는 값이 2부터 12까지지. 2부터 12까지 중에서 4의 배수인 걸 찾아야 되잖아. 2부터 12까지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4, 8, 12까지밖에 안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P 플러스 Q가 4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P 플러스 Q가 12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P 플러스 Q가 8이랑 10이니까 8인 경우, 12인 경우 되니까 P 플러스 Q가 4인 경우는 1 더하기 3 되고 2 더하기 2 되고 3 더하기 1 3 더하기 2 되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1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1이 다르다면서요. 달라. 그러면 2 더하기 2랑 이 두 개 자리 바꾼 거는 다르게 봐야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아니 왜? 아니 1 더하기 3과 3 더하기 1은 다른 거라고 봤으면서 얘는 왜 2 더하기 2랑 2 더하기 2를 왜 다른 걸로 안 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 뜻은 알겠지? 뜻은 알지. 어. 왜냐 빨간 주사위가 있고 파란 주사위가 있다고 했을 때 빨강이 1이 적히고 파랑이 3이 적힌 거랑 파랑이 1이 적히고 빨강이 3이 적힌 거는 다른 건데 2랑 2를 뽑으면 빨강이 2가 뜨고 파랑이 2가 뜨니까 갖고 똑같지. 맞아. 그게 그러니까 얘를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P P2 플러스 Q2라고 볼게. 얘 자리 바꿔도 Q2 플러스 P2지. 얘는 아무리 자리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얘는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Q가 8이 나오려면은 제일 작은 게 2 플러스 6 되겠다. 그 다음에 3 플러스 5 되고 4 플러스 4 되고 그 다음에 5 플러스 3 되고 6 플러스 2 되고 P 플러스 Q가 10이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겠네. 6 플러스 6.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얘는 5가지, 한 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총 8가지. 얘는 9가지 경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오른쪽은 곱의 법칙은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거 외워야 되는데 양의 약수의 개수랑 개수에다 1 더한 거네. 양의 약수의 개수랑 양의 약수의 총합 공식이거든. A의 n승 곱하기 B의 m승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다.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는 n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1이야. 그리고 양의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n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땡땡땡 a의 n 제곱 1 더하기 b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b의 m 제곱. 외워야 돼. 왜 이렇게 되는지는 쉬운데 양의 약수의 개수라는 것은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했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 72로 해볼게. 72라는 숫자가 있어. 얘의 약수의 총 개수를 궁금하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선수분해하면은 72를 6으로 하면은 10이고 6이니까 얘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약수를 다 구하려고 하면 일단 다 구해볼게. 2의 제곱, 2의 세제곱, 3, 3의 제곱 이렇게
2만 가지는 거, 3만 가지는 거 따로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거는 1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한 개씩 섞인 거 해볼까?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2의 1승 곱하기 3의 2승 이렇게 되겠고, 두 개 가지면은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이렇게도 되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고, 3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 그리고 2의 3 곱하기 3의 2제곱 되겠지. 총 몇 개고?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2개네? 아니? 12개인데 이 12개가 어떻게 나왔냐? 자, 이렇게 보는 거야. 2랑 3의 자리가 있는데 2의 뭐승, 3의 뭐승 자리가 있어. 여기에는 지금 최고로 많이 갈 게 3이거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가도 되고 1이 들어가도 되고 사실은 0도 들어가도 돼. 이 자리도 0, 1, 2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 4가지 경우, 여기 3가지 경우지. 그래서 총 12가지 경우 생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0 고르고 1 골랐다라고 하면은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랑 2를 골랐다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이거 고르는 거지. 그래서 이 2의 뭐승 3의 뭐승 자리에다가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최고값은 3이랑 2인데 0, 1, 2, 3, 4, 0, 1, 2니까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요렇게 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나중에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로 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거랑 비슷한데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다 전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 더하기 b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b m 제곱 이란 것은 1을 골랐단 말은 앞에 거 a의 m승 곱하기 b의 m승에서 얘를 a의 0승으로 골랐단 말이죠. a의 0승으로 했을 때 b의 제곱 b의 세제곱 땡땡땡에서 b의 m제곱까지 나오는 거고, a를 골랐단 말은 a의 1을 골랐단 말이죠. a의 1을 골랐을 때 똑같이 1 b의 제곱 b의 m제곱까지 되고, a의 제곱을 했을 때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식을 다 전개하게 되면은 결국 얘를 한 개 한 개씩 다 더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언제 다죠? 오케이. 자, 그다음 고배법칙에서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하면 되고, 2번에는 a 플러스 b, l 플러스 m 플러스 n,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물었는데, 항의 개수는 지금 곱하기가 3개 있잖아. 3개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로 볼게.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로 봤을 때 각각의 덩어리에서는 한 개씩은 골라야 돼. 각각의 덩어리에서는 한 개씩은 골라야 되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다 전개해봐. 다 전개하면 되는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개수가 2가지고 여기 3가지고 여기 3가지지. 그래서 곱해가지고 3, 3, 2니까 18가지 경우가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자, 넘어가고, 순열에서는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에 수를 골라라. 승부차기 5명 순서. 축구 승부차기 아나?
승부차기 모르나? 축구 이렇게 11명씩 싸우잖아. 치고받고 하잖아.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연장전 하는 것도 있고 연장전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승부차기 가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승부차기를 하는 것은 무조건 결판을 내야 되는 경우를 해. 근데 승부차기 안 하면은 무승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승부차기 때는 무승부가 될 수가 없어. 누가 골을 먼저 넣든 말든 간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승부차기가 골키퍼 한 명이랑 키커 한 명 이렇게 싸워. 뻥 찼는데 들어가면 이긴 거고 막으면은 지는 거고 이거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스포츠에 대한 규칙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넌 조용하고 알고 있어야 순열조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 자, 승부차기 5명이라고 했는데 승부차기 5명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선수가 있다 치고 아니다. 1, 2, 3, 4, 5가 하지 말고 1, 2, 3, 4, 5에 대한 순서가 있고 선수는 A, B, C, D, E가 있다 진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1회, 2회, 3회, 4회, 5회에 대한 표를 그릴 수가 있어. 첫 번째 제일 만만한 게 A, B, C, D 순서대로 가는 거. 근데 A, B, C, E, D도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자리 바꾸는 거야. A, B, D, C, E A, B, D, E, C 끔찍하겠지. 쭉 가는데 총 얘가 경우가 몇 가지 나올까? 5팩토리얼 5팩토리얼. 왜? 5명 줄 세우니까. 그치. 아까 콤비네이션 할 때 자리가 총 5개 있다 했잖아. 1개, 2개, 3개, 4개, 5개 자리. 이 자리에는 아무나 5명은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한 명 골랐으니까 4 되겠고 3 되겠고 2 되고 1 되겠지. 그래서 얘는 승부차기는 총 5명의 5팩토리얼 해가지고 5, 4, 3,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승부차기 5명인데 순서가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승부차기인데 5명의 선수가 있는데 5명을 뽑는데 그럼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 5명의 선수가 있는데 5명의 선수를 뽑아야 된다. 그럼 다 넣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는 회원이 10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 회원이 총 10명인데 대표 1명 그리고 총무 1명 뽑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나? 90까지. 90까지. 여기 10 이렇게 9 이렇게. 총무를 먼저 뽑으면 안 돼? 얘가 대표 자리고 얘가 총무 자리잖아. 총무를 먼저 뽑으면 안 되나? 총무 대표.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180 경우 아니야? 얘랑 얘는 같을까 다를까? 같은 건데. 같은 거 알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80일 하면 안 돼. 얘는 해보면은 같은 경우야.
그래서 대표 자리랑 총무 자리는 누가 대표든 누가 총무든 관심이 없어. 나는 두 자리가 순서가 상관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회원 10명 중에서 어느 동아리에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뽑는데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야. 대표 자리랑 총무 자리는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회원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라고 했어. 2명을 뽑는다라고 했어. 근데 이 2명은 대표인지 총무인지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그래서 얘는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야. 얘는 퍼뮤테이션이 되는 거야. 그냥 2명 뽑는다 했으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고. 세 번째, 4개의 문자 ABC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랑 C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런 식으로 스페셜 오더를 하게 되면은 이 스페셜 오더를 따라가줘야 돼. 4개의 문자가 ABCD가 있는데 일렬로 A랑 C를 이웃하게 나라는 경우에 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이거 먼저 생각한 거야. A랑 C가 이웃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또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A랑 C 골라놓고 나머지는 B랑 T가 어디 갈까 하고 있겠죠. 얘도 B랑 T가 어디 갈까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 묶어버려. 한 덩어리로 봐. 한 덩어리로 보는 이유는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는 한 덩어리랑 B랑 T를 한 덩어리랑 나머지 B랑 D를 총 나열하는 거니까 세 가지 3팩토리얼로 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한 덩어리로 보고 B랑 D를 하게 되면 3팩토리얼 되겠지. 그래서 총 2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12가지 경우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도 보면 되겠고, 오른쪽에는 조합에서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남자 5명 있고 여자 4명 있는데 둘을 뽑는다 했지. 그러면은 남자를 먼저 뽑는지 여자를 먼저 뽑는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그럼 뽑기만 하면 되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 순서 상관이 없어? 없죠. 그렇지. 얘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어떤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먼저 남자가 먼저 뽑는지 여자가 먼저 뽑는지에 따라서 순서가 발생하잖아요.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는 OCE, 남자 중에서 2명 뽑고 여자 중에서 2명 뽑고 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순서가 상관이 없고. 두 번째,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와 B를 포함하여 5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A, B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그러면은 A랑 B랑 나머지 6명이 있겠고 A랑 B를 포함해서 총 5명. 총 5명을 뽑는데 A, B 서로 이웃. 이런 문제도 A랑 B가 뭐 이웃한다 이렇게 하면은 붙여버려. 한 덩어리로. 자, 그럼 A, B랑 6명이라 했으니까 A, B랑 C, D, E, F,
GH로 할게. CDEFGH로 했을 때, 자, 여기서 AB를 포함해서 총 5명 뽑으려면은 몇 명 더 뽑아야 돼? 3명 더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하냐면은 CDEFGH 총 6명 중에서 고르기만 해. 3명 누가 더 갈래? 했어. 그럼 6C3 했으니까 특별한 경우에서 CDE 이렇게 뽑혔다 치자. 이렇게 뽑혔는데 A, B는 서로 이웃해야 된다 했으니까 하나로 묶어버리지. 그러면 한 덩어리,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총 몇 개야? 4개. 4개지. 4개니까 4 팩토리얼을 때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고르고 순서를 정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 대상 선택 그리고 짝짓기 구조로 생각해서 내가 대상을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얘를 순서를 나열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나누어서 생각해 버리면 훨씬 쉬워. 그래서 정답은 6C3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보면 되겠고, 넘어가서 원순열 굉장히 쉽거든. 원순열 굉장히 쉬운데, 원순열은 이름에서 알겠지만 순열이지. 순열이란 것은 순서가 상관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있다 했지. 있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열이란 것은 1, 2, 3, 4, 5를 배열하는 것과 1, 3, 2, 4, 5 배열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원순열은 뭐냐 하면은 원형 탁자가 있어. 원형 탁자가 있는데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5명 앉는 것과 1, 2, 3, 4, 5 5명 앉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볼지 다른 것으로 볼지에 대한 의견이다. 그러니까 내가 1번 자리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1번이 여기 앉았어. 그러면 자리 다른 거잖아. 근데 원탁이란 것은 탁자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1번 앉는 것과 여기 1번 앉는 것은 사실상 같은 거야. 왜냐? 탁자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나는 원순열에서는 1, 2, 3, 4, 5랑 1, 2, 3, 4, 5는 같은 것으로 봐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원순열에서는 얘를 같은 것으로 봐버리니까 뭐가 더 같은지를 봐야 돼. 이거랑 같은 게 뭐가 있냐 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돼도 똑같아. 또 1이 이제 여기 1, 2, 3, 4, 5 이렇게 가도 똑같고,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가도 똑같고, 한 번 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 2, 3, 4, 5 처음이 나오지. 얘는 고려 안 해도 돼. 이거랑 다 같아지잖아.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5개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5개를 어떻게 하냐? 1, 2, 3, 4, 5를 5 팩토리얼 한단 말이야. 5 팩토리얼 하고 5개가 같으니까 얘를 5분의 1배 해버려. 그래서 5 빼기 1 팩토리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n개를 n개 중에서 r개를 원순열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n 팩토리얼 r 한 npr을 한 다음에 얘의 경우가 r개가 된다라고 해서 r로 나누면 돼. r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n개 중에서
n 개를 원순열 해버리면은 n 알게 맞아요? 뭐 nprr 맞죠? 왜 N이라고 돼? 그러니까 지금 하잖아. 어? n 개 중에 r 개 한 것과 n 개 한 개 다르잖아. n 개 중에서 n 개 원순열 하게 되면은 npn이니까 n 팩토리얼 되고, 그 다음에 n이 되니까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된다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원순열인 경우는 원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다각형의 원순열. 다각형의 원순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한다. 시작. 그러면은 내가 1번이 여기 앉는 것과 1번이 여기 앉는 것과 1번이 여기 앉는 것과 1번이 여기 앉는 것 다 똑같겠지.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원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차이가 없어. 근데 차이가 생기는 때가 언제냐면은 두 명 앉을 때거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1번이 여기 앉을 때랑 1번이 여기 앉을 때랑 1번이 여기 앉을 때랑 같은 것으로 볼지 다른 것으로 볼지 해야 돼.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잖아. 8명인데 일단 8명을 원순열 시켜. 근데 앞에서 아까 했던 것은 8로 나누라 했거든. 8로 나누라 했어. 8로 나누는데 내가 여기 앉았을 때는 옆에 보면은 한 명 있지.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두 명 있고 두 명 있지. 내가 옆에서 본 사람을 한 명, 두 명, 두 명, 두 명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만약에 앉으면은 옆에 몇 명 있어? 두 명, 한 명. 둘 하나 되지. 여기 봤을 때는 하나, 둘. 1, 2, 2 되지. 얘랑 얘는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야. 이 식이 좀 어렵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봐. 사각형인데 내가 어디 앉았냐에 따라서 옆에 애들이 몇 명 앉았는지로 봐. 그래서 일단 원순열로 봐서 n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몇 명이 되는지. 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3명 왔는데 얘는 이거랑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대신에 2명씩 앉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6명이니까 총 6팩을 6으로 일단 나눠. 그 다음에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는지 봐야 되는데 내가 요렇게 앉는 것과 요렇게 앉는 것을 앉혀봐.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옆에 몇 명 있어? 하나, 둘. 1, 2 되지. 여기는 하나. 둘 앉았지. 얘는 하나, 둘. 되니까 두 가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말이 요건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쌤처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가서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여학생끼리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은 아까도 했지만 뭐끼리라고 하면 묶어버리면 된다 했거든. 여학생을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남학생을 세모라고 해볼게. 그럼 얘들을 하나로 묶어버린단 말이잖아. 묶어버리면 총 몇 개야? 6명. 6개지. 6명. 6명인데 그러면은 얘를 6팩토리얼 해버려. 6팩토리얼 해버리는데 잘 보면은 어차피 얘가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했으니까 얘랑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3팩토리얼을 바꿔줘야 돼. 얘는 세 가지 경우, 3팩토리얼 경우 생깁니다. 왜냐? 1, 2, 3 있고 1, 3, 2 있고 2, 1, 3 있고 2, 3, 1 있고 3, 1, 2 있고 3, 2, 1 있으니까 3팩토리얼 곱하는데 자, 끝났어.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 아,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원탁에 앉는다 했지. 원탁에 앉는다 했으니까 총 지금 몇 명 앉는 거야? 총 묶기 전에 8명이죠. 8명이지. 근데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6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하게 되면은 이 덩어리로 봤을 때는 6팩토리얼이지. 근데 이게 원탁에 1개, 2개, 3개, 4개, 5, 6명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를 6으로 나눈 다음에 6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하는 것이고,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는 여학생끼리 이웃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어. 이웃 안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 앉아야지. 떨어져 앉는데 떨어져 앉는 거를 어떻게 하면 돼? 남학생 사이에 껴야 돼. 그렇지. 남학생을 5명 있는데 이 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아니면은 여학생 3명 있는데 이 사이에 집어넣어도 되겠나? 되죠? 안 돼. 안 돼? 경우의 수가 많아서? 많아서. 이게 중요한 거야. 뭐끼리 이웃한다 했을 때 남학생을 해놓고 여기 집어넣는 게 편한지, 아니면은 여학생을 해놓고 남학생을 집어넣는 게 편한지, 이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남학생을 해놓고 남학생 때려놓고 여기다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인지 보고 이 갈 수 있는 자리에다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일단 그러면은 남학생을 원순율로 때린다 했으니까 총 5팩을 5로 나눈다고 볼 수 있겠나? 남학생 5명이니까 이렇게. 근데 얘를 아까 일렬로 봤을 때는 빈자리가 몇 개였으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였거든? 실제로는 1개, 2개, 3개, 4개, 5개밖에 없어. 그래서 일렬로 보면 안 되고 원순율로 5팩분의 5분의 5팩 해놓고 1개, 2개, 3개, 4개, 5개니까 5개 중에서 몇 개 가야 되냐면은 여학생 3명이니까 3자리 선택하면 돼. 항상 궁금했던 거. 왜 이웃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만 이거 사이에 끼워 넣을 때 항상 P를 쓰는 거. 왜 P가 중요하냐? 왜냐면 그냥 있으면 여자애들을 요 사이 저 사이 넣을 수 있는데 왜 C가 아니고 P냐? 어차피 원이 도는데. 그게 엄청 중요한 건데, 남학생으로 5분의 5팩을 했잖아. 이거는 이제 세팅해버린 거야. 안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원래는 원순열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경우의 수가 훨씬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5팩, 원래는 원순열 하기 전에는 1열로 순열 때리면 5팩토리얼 총
120 결국 5, 4, 3, 2, 1이니까 6 곱하기 5, 4, 20이니까 120까지잖아. 근데 얘를 원순열 해버리면은 5가지 경우가 날아가니까 5분의 1 하게 되면은 24가지밖에 안 생기지. 24가지를 고정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남학생이 이렇게 1, 2, 3, 4, 5로 앉았어. 그럼 얘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야. 스크린샷이 찍힌 거야. 스크린샷이 찍힌 거고 얘는 더 이상 고정이 아니야. 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정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1개, 2개, 3개, 4개, 5개는 이제 안 움직이는 자리가 된 거지. 그래서 5 곱하기 1개, 2개, 3개, 4개, 5개 중에서 퍼뮤테이션 3. 왜 쌤 컨비네이션이 아니냐? 여기 자리 앉는 것을 여기 앉았어. 여학생들이. 여학생도 A 여학생, B 여학생, C 여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는 만약에 여기 C가 무조건 여기 앉고 싶대. 그리고 얘는 A가 여기 앉고 싶고 B는 여기 앉고 싶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빨간색 세 자리는 자리가 생겨버린 거야. 왜냐? 잘생긴 애, 못생긴 애, 키 큰 애 이렇게 자리가 생겨버렸다고. 그러니까 얘는 컨비네이션이 아니고 퍼뮤테이션으로 가야지. 자리에 구분이 있으니까. 얘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고 싫어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잘생긴 애 앞에 가는 것과 못생긴 애 앞에 가는 것은 우리는 같은 것으로 보고 싶지만 얘들 여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거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선 지금 사람으로 됐으니까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야구공이 3개, 축구공이 5개라고 나와 있다. 그것도 알려줄게. 자, 순열 조합에서는 사람은 다른 걸로 봐. 사물은 같은 것으로 봐. 대신에 사물을 다른 것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서로 다른이란 말을 붙여. 근데 사람은 서로 다른이란 말을 안 붙여. 서로 다른 여학생 3명, 서로 다른 여학생, 남학생 5명 안 하지. 근데 뒤에 보면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보면은 서로 같은 초콜릿 어디 있을까? 자, 이런 거구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이 있다 했지. 자, 사물을 쌤이 기본적으로 뭐로 본다 했나? 같은 것으로 본다 했나? 다른 것으로 본다 했나? 같은 같은 것으로 본다 했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빨간